이 컬렉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죠. 왜냐면 갤러리가 무료 입장일 수 있는 이유는 컬렉터가 그림을 사기 때문이에요. 네.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 공간이잖아요. 그림을 전시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경영 방식 자체는 그림을 판매했을 때 어떤 그런 수익으로 갤러리가 운영이 되고 작가님도 그 수익으로 또 작품을 이어나가시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컬렉터가 없으면 갤러리도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이게 새로 만든 말이 있어요. 팬렉터라고. 이거는 저희 갤러리 작가님들마다 팬클럽 회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들이 이 작가님을 정말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화랑도 같이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팬클럽 팬이자 컬렉터인 분을 보고 저는 팬렉터라고 칭하기로 했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갤러리에 많이 생김으로써 어떤 생태계가 이제 건강한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돌을 좋아할 때 무작정 좋아하기만 했잖아요. 옛날에는 90년대 때 그때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요새는 팬들도 아이돌이 못하면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기획사한테 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 팬들은 이 자기의 그 스타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서포트를 해준 역할을 하는데 저는 컬렉터가 단순히 그림을 사는 뿐만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갤러리에도 많이 계시는 이제 컬렉터 분들이 작가님을 진심으로 원하는 팬심이 많기 때문에 작가님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닌지, 뭐 그림 잘하고 계시는지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서포트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미술시장은 뭔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작품 가격이 뭐 수십억을 하고 뭔가 돈으로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미술시장인데요. 근데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시장은 정말 시장의 논리로 그 시장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시장의 논리의 가장 기본이 그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공급이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죠. 근데 그런 어떤 그 공식이 그림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명한 작가 작품들은 거의 다 오픈런을 해서 구입을 하시고 대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림은 정말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공장으로 찍어낼 수도 없고 작가님이 그리셔야 되는데 그게 또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한 달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이 수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보시면 이제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데 내부적인 요인은 뭐냐면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크기나 뭐 재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시리즈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특정 시리즈가 만약에 더 인기가 많고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면은 더 비싸질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같은 작가의 작품 내에서 이루어지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정말 많은 이런 요인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소속 작가님 작품인데 한날 그 서울 옥션 경매가 있었던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그래서 여보세요 하니까 대표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옥션 직원분들부터 뭐 콜렉터분들 다 연락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작품 가격이 현장 낙찰로 이제 4배 이상, 추정가 4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래서 다들 축하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2차 시장이잖아요. 이 키마 작가님이랑 저는 1차 시장에서 같이 그림을 전시를 하고 일단 대중적인 어떤 그런 인지도를 얻은 뒤에 2차 시장인 옥션하우스에서 이렇게 낙찰을 받게 되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작가는 단순히 작품이 좋은 거를 떠나서 이 황금성, 가치가 생겼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작가님이 처음으로 나간 옥션인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화랑에 전화가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작가님 작품 좀 주세요. 이렇게. 네, 아무래도 2차 시장, 여기 경매 회사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트테크나 어떤 그런 목적인 분도 많으시고 또 숫자에 예민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 작가님의 가치가 인정받았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에 그림을 많이 또 요청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놀랬어요, 그날 밤. 그날 밤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린 거는 아무래도 뭐 솔직히 수많은 뭐 작가님들이 정말 수억, 수백, 수십억을 호가하는 작가님들이 많으시지만 아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는 이렇게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것 같아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작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 그러면은 더 열심히 그려야겠다 해서 그림을 뭐 엄청 또 그리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작품 퀄리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근데 콜렉터를 줄 서 있어. 그리는 것마다 다 팔리잖아요. 그러면 작가님은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그리시니까 이게 선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호당 가격이 5만 원, 10만 원 사이였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오르신 3배 정도 오르신 그런 이제 결과물을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거는 또 제가 마음대로 그림을 작품을 막 올린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닌 게 어쨌든 간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합당한 가격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오히려 신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년 뭐 넘게 활동하셨는데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작품을 뭐 취미생활로 그리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 작품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계속 그림값이 뭐 똑같거나 줄어들거나 이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림을 살 때는 무조건 이 작가님이 그림 활동을 꾸준히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무조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댓글이 너무 재밌네요. 진짜 딱 하나이기 때문에 미술이야말로 오픈런을 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가방이나 이런 물건들은 정말 많지만 또 이제 공장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의 기분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귀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작가님이 아무리 같은 작품을 내놨다고 해도 그 미묘한 구도와 그 스타일과 굿터치는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때인데 변하는 시장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때가 코로나였어요. 2년 전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코로나가 심했을 때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정말 그때는 그림 전시회도 하지 못했고 그 어떤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시절이었어요, 당시가.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전시회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난 지금 유튜브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20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야 사실 다 유튜브를 하잖아요. 갤러리도 유튜브를 하고 미술관도 유튜브를 하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튜브를 하는 갤러리스트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갤러리스트로서 유튜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뭐 그림값은 어떻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영상으로 올렸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팬이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갤러리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었죠. 그러다가 구독자가 10,000명이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뭔가 내가 아이돌이 된 것처럼 저한테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활동을 알렸기 때문인데요. 제가 요즘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딱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업선대 플랫폼을 만들던지
아니면은 이용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저는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뭐 페이스북 만들 수도 없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이용을 하자 해서 저는 유튜브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당시에 유튜브로 많은 전문가들이 등장을 해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알리고 팬들을 모으고 이런 식이었는데 갤러리나 미술 쪽에서는 하나도 없길래 제가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저는 당시에도 생각하는 거를 미술계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뭔가 미술 시장 이외에 일어나는 그런 다른 트렌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미술을 대입했을 뿐인데 이게 이제 영상이 대박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를 또 좋아해 주시고 이제 그런 활동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제가 유튜브 활동을 1년 정도 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원래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했냐고 하시는데 저는 1년 전부터 유튜브를 준비를 해가지고 구독자층을 만들어서 어떤 그런 내실을 쌓아오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터진 게 코로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림을 보여주자. 지금 모두 다 힘든 시기에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집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그림을 내가 그러면 유튜브를 보여주자 해서 제가 처음으로 그 전시회장을 생중계를 했어요. 24시간 동안. 그래서 좀 파격적이었죠, 그게.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그게 완판이 된 거예요. 그거를 계기로 이제 뉴스 기자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한창 그때 팬데믹 어떤 그런 온라인 이런 것들이 시작하는 태동하는 시기였는데 제가 이미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참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완벽한 민주주의 같아요. 그냥 우리가 뭐 어떤 학교로 나오든지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필요 없고 그냥 백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능력이 있고 뭔가 자기 어떤 컨텐츠가 있으면 누구나 유튜브로 스스로를 어필할 수 있는 마케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걸 이용한 것 뿐이에요. 다만 그림 시장은 조금 이제 다른 시장보다는 좀 폐쇄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를 했다. 그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저도. 근데 제 생각에 저는 아마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조금 빠를 수 있는 거는 항상 그 어떤 제 시야를 다른 데 두고 있어요. 전 절대 그림에 한정되지 않고 이 경제나 다른 컨텐츠, 음악, 뭐 그런 다른 산업들이 돌아가는 걸 항상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림의 시장은 또 예측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건데 또 단순한 거를 또 이거를 쉽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또 실행하는 건 또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또 꼭 한다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성격이랑 뭐 실행성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섞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술 시장이 많이 변화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올 상반기 때만 해도 주식 투자나 뭐 부동산, 코인 이런 것들이 막 성행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시장으로 몰려왔어요. 무슨 막 뛰어온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미술계의 호황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내 생에 이런 날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림을 사시겠다고 이렇게 줄을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 그때 당시 때 되게 근데 좋으면서도 걱정되는 거지. 이게 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예, 그만큼 이제 그 컬렉션을 그 자기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보는 이제 젊은 컬렉터들이 많이 생기면서 한국의 시장도 이제 부흥을 했는데요. 그 한국 미술 시장의 부흥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그 세대 교체인 것 같아요. 컬렉터들이 젊어지면서 이 시장의 대중성이 되는데 많이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아이템에 열광하는 그 MZ 컬렉터들이 완전히 한 점밖에 없는 미술품이 있다는데 얼마나 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를 저도 이제 겪고 자, 그러면은 요즘에 어떤 컬렉터들은 어떤 성향이 있는지 제가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30대가 가장 많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장에 들어왔던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림을 누가 샀냐면은 부모님 세대, 그냥 부부들, 이런 분들만 오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30대 저 또래의 사람들이 사겠다고 오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좋은 게 아마 동시대를 같이 공유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취향이라는 것도 비슷하고 말통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젊지만은 콜렉터들이 젊다 보니까 훨씬 더 이게 생동감 있고 재밌게 시장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면 요 네 가지로 점철됐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 MZ세대들은 너무 어려운 작품보다는 조금 시각적인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뭔가 기분 좋고 재밌고 팝하고 직관적으로 내가 이 그림을 좋다라고 느낄 만한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되게 적극적이에요. 이들은 그 SNS나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를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다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쿨 거래를 하세요.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사세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 구글 해가지고 다 공부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능동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의 컬렉터들이 그림을 안 보고도 사세요. 저희가 그 갤러리에 앉아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올 것 같죠? 별로 많이 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사시는 분들은 보통 전화로 사세요. 한 80% 정도?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나 갤러리에 대한 어떤 신뢰도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작품 수집 경로 이동인데 요거는, 저희가 그림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림 문의가 들어오는 가장 많은 플랫폼은 바로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DM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아니 어떻게 인스타그램 누군 줄 알고 그렇게 사겠지? 할 텐데 이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다 그 메시지로 들어와서 혹시 이 작가님 작품 구매 가능한가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구매의 시작이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럼 저희가 그 알려드릴게요. 성함이 연락처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게 바로 요즘 컬렉터들의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막 전화 오시는 분도 많으신데 가장 많은 어떤 그런 파일을 차지하는 게 바로 SNS라는 점. 자, 그리고 합당하게 요구하고 거래하고 정당한 서비스 요구한다. 요거는 예전 같으면 막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림 값도 결제 안 하고 이런 분도 많았거든요. 그 예전에 활용하시던 분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뭐 그림만 가져가고 돈 안 주시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그냥 이렇게 의리랑 어떤 친분만으로 모든 게 가능했던 시대라면 요즘에는 무조건 다 전액 결제. 그리고 대신에 고객들이 저희한테 합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액자에 금이 같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고 또 계산서 가능할까요? 다 얘기하세요. 저희도 다 오케이. 왜냐면 그거는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심지어 이제 또 할인 같은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할인을 해드리는 것도 많거든요. 갤러리 화랑에서. 근데 저희는 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작품 가격이 옛날보다 더 투명하게 올라와 있어요. 온라인에. 그리고 작품 가격이 저희는 정찰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을 해드리진 않는 대신에 뭔가 고객한테 합당하게 어떤 그런 그 뒤에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설치라든지 운송 다 해드리고 그리고 계산서 끊어드리고 영수증 다 해드리고 이런 거가 서로 상호 간에 어떤 그런 되게 깔끔하게 되게 합리적인 그런 MZ세대들 요즘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고 저도 그게 또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예전에 어떤 좀 오래 활약을 하신 갤러리 대표님이 와 요즘 사람들 진짜 감당이 안 된다 하면서 왜냐면 그때 그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처럼 뭐 쿨 거래하고 막 칼같이 송금하고 이런 것들 없었대요.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갤러리에 그림 구매하실 때 합당하게 요구하시면 돼요. 대신에 근데 할인 가치 부분은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할인을 만약에 너무 많이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갤러리에서는 조금 이제 그 고객을 한테 정말 좋은 작품을
드리진 않아요. 요거는 진짜 비밀인데 우리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작품도 되게 작가님 같은 사람이 그린 것도 다 다르거든요. 정말 A급 도상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인기 많은 거.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할인을 너무나도 많이 요구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콜렉터한테는 저희는 당연히 그림이 그쪽으로 안 가고 정말 매너 있는 컬렉터한테 그림이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왜냐면은 그런 분들이 또 리셀 할 확률도 낮고 이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비하인드가 있으니까 이제 정말 좋은 도상을 가지고 싶으시면 갤러리에 서로 같이 매너 있게 행동을 하시는 게 좀 꿀팁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컬렉터들이 되게 흥미로운 거는 요즘에 되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신진 작가들이나 뭐 흑인 작가, 여성 작가 이런 작가들의 급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22년 4월 달에 베니스 비엔날레도 보면 이제 황금 사장상도 흑인 작가가 수상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미술뿐만이 아니라 문화 전반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정말 다양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링크를 제가 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링크 여기 지금 없는데 아트씨라고 혹시 아실 수도 있지만 그 아트씨라는 거 찾아보시면 그게 전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인데 그 미술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실 수 있고 또 구입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할 말이 많은데 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온라인 시장이 정말 이렇게 활성화돼 있어도 그 저희는 끊임없이 전시를 기획하고 직접 모셔가지고 그림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또 대면 가치는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면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혹시 갤러리에서 기획하고 계신 다음 전시 짧게 광고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광고를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 25일부터 저희 갤러리에서 1년간 전시했던 작가님들의 그룹전을 하거든요. 저희 갤러리 작가님들은 다 저희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화랑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갤러리에 1년에 어떤 전시를 했는지 쭉 볼 수 있는 정말 선물 세트 같은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25일부터 이제 오셔가지고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2주 동안에요. 1월 중순까지 하고 저희 한번 오시면은 이 갤러리가 1년 동안 어떤 전시를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이거를 1시간 압축을 해가지고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그 인스타그램 DM 주시면 또 답해드릴게요. 네. 마이크가 네, 오늘 정말 경험을 토대로 한 솔직한 강의를 해주신 임기영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1등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자회사로 출범한 아트피오는 미술품 수집의 대중화를 위한 아트 커뮤니티입니다. 도서, 공연, 음악, 웹소설 등 기존의 다양한 문화산업에 이어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통해서 미술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미술품 수집의 대중화를 위해 나아갑니다. 2023년 1월에 런칭을 앞두고 있는 분할 소유 서비스와 다음 아카데미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문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